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아입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더워서 고생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방학이다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면 좋을까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비용 걱정도 좀 덜한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장을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원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이 씨, 네. 촬영 가야죠. 아, 근데 너무 더워요. 날씨가 왜 이래? 우리 지금 그러면 네. 더위를 날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 근처에 있다 그러는데 가실래요? 어딘데요? 되게 가까워요. 어디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올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도심 속 휴양지가 있으니 멀리 가지 않아서 더 좋은 우리 동네 무료 물놀이장! 무더위 탈 줄 알아! 도심 속 여름을 즐기기 위해 찾아간 곳은 원주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 보물섬 조합놀이대와 워터터널 등 11가지 종류의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 물놀이장 오니까 어때요? 제일 어때요? 물놀이장 오니까? 좋아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어제 여기 우연히 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다시 왔어요. 또 오신 거예요? 네. 집이 어디신데요? 부천이요. 부천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여기 너무 좋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네. 소문이 부천까지 퍼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노시니까 어떠세요? 아, 여기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워터파크는 이제 어른들도 많고, 큰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는 어린 아이들 위주로 돼 있어서 너무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네. 이곳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된 것으로 안전과 재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45분 물놀이 그리고 15분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란 거 잊지 마세요. 안전 매뉴얼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면 이제부턴 무조건 즐길 타임! 어른 무릎 정도의 얕은 수심으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요. 워터 슬라이드와 터널 등 다이내믹한 놀이시설에 물놀이의 즐거움은 2배가 됩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셨지?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처갓집이 근처여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도심 속에 물놀이장이 있는 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서울에는 되게 많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든데 여기는 일단 무료고 물이 일단 깨끗하고 그리고 그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45분의 물놀이가 끝나고 매 15분의 휴식 타임이 이어지면 물놀이장 옆 분수대는 이미 아이들의 물놀이 성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맞으며 더위도 식히고 여름 추억도 만들고 이래서 아이들이 여름이면 물놀이장 노래를 하는가 봐요. 어떠세요? 바로 집 옆에 이런 물놀이장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밥 먹고 그냥 바로 다 짐 싸 나가자 이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 앞에 너무 시설도 좋고 또 애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디 워셔널드나 이런 데 가도 탈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한되고. 근데 뭐 안전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집 앞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올 여름 내내 계속 쭉 매일 오려고요.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야. 그렇다면 원주에 개장된 물놀이장은 몇 개나 될까요? 이용 방법도 궁금해요. 현재 원주시의 물놀이장의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6개 물놀이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물섬 물놀이장을 시작해서 행복수변공원 등 6개 시설이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개장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전에 신청을 하던가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고요. 원주 물놀이장은 대부분 시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다양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간단한 도구들 같은 거, 수영복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원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행구 수변공원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이곳은 행구동에 있는 수변공원입니다. 역시 여름이라 물놀이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이곳은 물놀이 말고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둘러보시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과 체육시설이 갖춰진 행구 수변공원. 도심 속 일반 물놀이장과는 달리 계곡수를 이용한 계류형 물놀이장이라 더욱 특별한데요. 아, 따님이 너무 예뻐요.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자주 오지는 못하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이게 우리 애기들이랑 놀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 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얕은 수심과 넓고 길게 뻗은 물놀이 공간이 더욱 특별함을 더하는 행구 수변공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라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 손주분들이랑 오신 것 같던데요. 네. 어떠세요? 와보니까 시설도 괜찮고 물도 깨끗하고 또 애들 가족끼리 놀기는 참 좋네요 여기.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환경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구 수변공원 내에는 기후와 환경을 생각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있는데요. 물놀이 후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기후변화 홍보관이 어떤 곳인가요? 네, 관람객들이 오셔서 전시도 보시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은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며 지구의 환경과 물, 지구온난화 등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좀 애들이 배워야겠다 하는 좀 그런 게 있으셨어요? 기후나 그런 환경 보존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쉽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저학년 애들한테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꼬마 친구들은 색칠 공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공부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도롱뇽 색칠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이 도롱뇽이 기후변화 홍보관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이거는 기후변화 홍보관의 캐릭터 치악산에 사는 꼬리칠의 도롱뇽이에요. 이 도롱뇽은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요. 기후변화의 지표종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환경이 오염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에코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닐 가방도 안 들고 종이 가방도 안 들고 그러면 얘만 들면 쓰레기가 덜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가지 실천을 한 거예요. 요 에코백만 들어도요. 이번엔 영상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4D 영상을 볼 수 있는 4D 영상관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는 4D 영상관. 배낭이야. 여기에 햇빛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친구들 재밌는 영상에 정신이 쏙 빠졌네요. 영화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 배운 거 있어요? 전기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환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한편 센터 한켠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전시회예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미래 환경 예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 공모 전시회.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기발한 상상력과 붓터치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렸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원주에 학성초등학교 친구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요즘에 플라스틱 쓰레기, 그다음에 또 그 쓰레기가 바닷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된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친구가 그린 작품인데요. 환경 오염과 또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렸네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구의 위태로운 모습. 결코 가볍게 보고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표현도 무척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림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환경이 보존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로 인한 기쁨도 없겠죠.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정중앙, 무엇보다 시원한 물놀이가 필요한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실 계획인가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가성비 값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는 어떠세요?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 가득한 원주 물놀이장으로 놀러오세요. 원주 도심 속 워터파크 만나봤습니다. 원주에는 총 6개의 물놀이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 시민들을 위한 무료 물놀이장이 많습니다. 이 포항철길숲에 음악분수도 있고요. 경주 황성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역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니까요. 여행 가실 때는 그 지역의 무료 물놀이장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물놀이장 말고 조금 더 시원한 이색 카페들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앵무새 카페부터 낚시 카페까지 이색 카페들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승철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지치기 일상이죠.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아이들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색 휴식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함께 가요. 가요. 여기래요. 아우 시원해. 맨날 이런 곳 갔으면 좋겠다.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예. 오늘 제가 여러 번 놀랍니다. 들어오자마자 새도 보고 놀랬고 노래하신 장면도 놀랬고 저랑 또 닮아서 놀랬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앵무새 위주로만 이렇게 다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건 뭐예요? 얘들은 이제 저희가 키우는 앵무새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가을이고 하늘이고요. 이제 가을이는 이제 애교가 많은 종이라 춤을 좀 잘 추고요. 이제 하늘이는 이제 말 언어 능력이 좋은 앵무새예요. 그래서 말을 따라하는 그런 앵무새. 알록달록 앙증맞은 앵무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명 앵무새 카페. 자, 오늘 어떻게 왔어 우리 친구? 아빠 차 타고요. 아빠 차 타고.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 지금 차에서 자고 있어요. 여기 몇 번째 자주 온 데예요? 2번. 두 번째. 엄마랑 동생은 같이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새를 만질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고. 우리도 좋아. 잘한다. 얘네들이 원래는 키우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와가지고 만지고 먹이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좋아하게 되면 더 구매 욕구랄까요? 새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할 텐데. 근데 제가 새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애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무서워해가지고 저희는 가족들이 다 새를 동물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크게 거부감 없이 식구들이 와서 다 잘 놀아요. 유리를 통해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직접 데리고 와서 교감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크게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우선 애가 좋아하니까 저희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먹엉. 앵무새와 직접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새가 지금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8종류 정도 있습니다. 마리수는 굉장히 또 많이. 한 90마리 정도 됩니다. 와, 언제부터 이렇게 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나요? 한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으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제 돈도 벌자.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이게 어린 앵무새다 보니까 이제 질병이라는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일단 소독은 일단 필수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검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앵무새가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물깨물 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 그거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앉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 예뻐.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잘하네. 새하고 말하다 보니까 인사성은 되게 밝아지네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 좀 가립니까 아무래도? 네, 좀 가리는 게 있어요. 목소리를 안 알아요, 얘들이요. 그래서
저거 하면은 좀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네. 오늘도 누구나 즐기고 환영하는 시간, 삼행시 시간입니다. 앵무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 자, 앵! 엥? 이게 뭐지? 앵 이게 뭐지? 무지무지 더운 날씨에도 보기 좋은 곳. 새가 날아든다.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오! 밑지역이니까 시원하긴 하겠네요. 입장 불가 고객과 가는 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만취자, 약물 중독자, 테러범, 친일파, 임산부, 외계인, 무신론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친일파. 이렇게 컴컴한 데서 뭐가 보여요? 잡혀요? 저기 사람들은 계시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진지하게 낚시에 전념 중인 사람들. 과연 물고기가 있을까 싶은 그때 야광지 아래로 헤엄쳐 다니는 민물고기대 발견. 와, 그 줄만 봐도 팽팽하니 엄청 큰 것 같은데 한번 떠보실까요? 남자친구도 절대 도와주지 않는 이 장면. 예. 정말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남자분. 예. 와. 잉어입니다. 잉어를 잡으셨어요. 예. 몇 번 오시는 편이세요? 처음이세요? 아니, 자주는 왔는데 물고기 맨날 못 잡고. 그러다가 오늘 네. 딱 잡으셨네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실내 낚시터의 아늑한 분위기에 반한 것도 잠시. 영 잠잠하기만 한 입질? 왜 이럴까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옆에 친구는 여자친구는 오자마자 그죠? 잡으셨는데. 저보다 잘해요.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매력으로? 그냥 안 잡혀도 한 번 잡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기다려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와우. 힘 세다. 오. 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가 보네요. 오, 딸려갑니다. 와.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오! 아유, 팔이야. 와. 이야. 어머머머머머머머. 야, 크다. 진짜 크네. 야. 자, 이 기분을 한마디로. 굿! 따봉! 오, 굿 따봉 할만해요. 엄청 큽니다. 세상에나, 야. 이 정도는 잡아야, 그죠? 이 정도는 잡아야 손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와. 실내 낚시터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실전 낚시로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많이 되죠. 이곳에 오셔서 처음 낚시 입문하셔서 낚시 동호회까지 참여하시고 즐기시는 분들 많아요. 제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낚시 광이다 보니까 지인들 낚시를 아예 안 따라가려고 하는 특히 여성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그렇죠. 낚시 입문하시고 요즘에는 여자친구가 오빠 낚시 안 가? 그 정도로 반대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안 물어. 물어라 물고. 역시 고수는 달랐습니다. 잡으신 거예요? 네. 정말 조용히 잡으십니다. 이제. 안 잡으시니까 이렇게 나오게. 자, 우리 물고기가 잘 낚이라는 의미에서 기운을 담아서 낚시 이행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겠습니다. 낚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대물이 낚입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낚시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이색 카페로 많이 어이소! 새를 좋아한다면 앵무새 카페로,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카페로 취향대로 골라갈 수 있는 이색 카페들 만나봤습니다. 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 이 냉방비 걱정도 있지만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정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서요, 우리나라 산사들 중 한 곳인 바로 정읍의 무성서원입니다. 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정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름밤 고즈넉한 여행 코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선비 문화의 역사와 숨결을 품은 도시 정읍.
머나먼 정읍의 과거 속으로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느리지만 행복한 정읍으로의 시간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녹음이 가득한 7월의 정읍.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어디선가 풍류를 알리는 노랫소리가 발걸음을 절로 이끄는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고풍스럽고 뭔가 조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타 치고 노래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성서원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답니다. 어떤 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무성서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세계문화유산이 지금 3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읍에서는 첫 번째 문화유산이 탄생을 했습니다. 무성서원은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원으로 그 의미 또한 남다른데요. 성리학의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큰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석을 보면 병호, 창의, 기적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림들과 유생들이 항일 의병을 시작한, 그래서 호남 의병의 시작점이 바로 무성서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서원에도 없는 항일 의병을 했던 곳은 바로 여기 무성서원의 한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 중심부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는 무성서원은 배우고자 하는 이에겐 누구든 기회를 주는 건 물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 한 몸 출세가 아니라 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서원이 무성서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원 앞쪽에 공부하는 공간을 뒀다면 뒤편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나라 유학의 효시로 꼽히는 고운 최치원을 만났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계신 것 같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는 고은 최천 선생님을 비롯해서 6분을 배양한 사당이에요.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지은 리포터도 한껏 예를 갖춰봅니다. 최치원 선생님하고 여기 이 사당과는 어떤... 최천 선생님이 이곳에 태수로 오셨어요. 훌륭하게 백성들을 예로서 잘 보살펴서 이분이 함양군수로 떠나시니까 이곳의 백성들이 이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 뒷산에다가 사당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부터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생사당이었죠. 마음을 정갈이 가다듬었으니 이제 제대로 한 수 배워볼까요? 백주 홍인면이요 황금 흥리심이라. 어허, 지은 씨 설마 자는 거 아니죠? 네! 네. 공부 시간에 졸고 있으면 되겠느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해석해 보거라. 백주 대낮에 술 한 잔 걸치면 어디서 학당에서 술 얘기가 나오느냐? 술을 마시면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고 관리가 누런 황금을 탐하다 보면 마음이 검어진다. 이것을 교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거라. 진정한 선비 정신을 깨달았으니 풍류 한바탕 즐기러 특별한 정자에 올랐습니다. 적막한 언덕, 무성한 꽃에 가지가 휘었구나. 매화비 그치자 향기 날리고 보리바람에 꽃그림자 휘날리네. 어머, 어디서 갑자기 오셨어요? 어디서 그 아름다운 그 선비님이 그 시를 읽고 있길래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고은 최천 선생님이 그 유덕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최치원 선생님을 뵙고 왔거든요. 최치원 선생이 거닐며 풍월을 읊었다는 자리. 오르는 순간 시름마저 사라지는데요. 긴 세월에도 변함없는 자태를 뽐내며
호남 제1의 정자라 불리는 피향정. 그 역사 속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나눌피, 그다음에 향기향, 정자정자를 써서 피향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 주택이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조선 시대는 연방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가사이라는 곳이 여기 태인에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좌우로 실개천이 흘러서 이렇게 하연지로 모아졌던 아름다웠던 그런 그 경승을 자랑했던 곳이에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연지에는 여름이 되면 초록 연잎과 분홍 연꽃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연꽃들도 쫙 있으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연 향기는 바람에 그 실려 한 100리까지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래요. 송나라 때 학자 그 주돈이라는 사람이 연꽃은 군자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군자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 최치원 선생님이 이곳을 또 좋아했고 왜 어울리는지 알겠어요. 한바탕 향기에 취하다 보니 출출해진 배를 달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누구신지요? 과거 보러 가는 유생인데 잠깐 요기 좀 하라고 들렸습니다. 원기 회복은 능이백숙이 제일입니다. 아마 그거 드시면은 과거에도 급제하실 겁니다. 오호, 그 귀하다는 능이백숙 말이오. 예, 그럼 빨리 안내해 주시지요. 예, 들어가시죠. 장원급제 버금가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향연에 드디어 주인공 능이백숙 등장입니다. 한상 거하게 아주 차려주셨네요. 저 국밥 하나 먹으러 왔는데 아니 없는 보찜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실한 거 봐! 어떡해! 아니 지금 이게 제 얼굴만 해요. 어머.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하는 요 한입. 몸에 좋은 한방재료와 능이버섯, 닭이 만났으니 이보다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진짜 능이 향이 여기에 배이니까 예,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운데 잡내감 하나도 안 난다. 그죠? 없어요. 남다른 향 자랑하는 능이버섯도 맛을 봐야겠죠? 아유, 사장님, 저 온다고 고기 2개나 넣어주셨구나. 그죠? 이게 진짜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쫀득쫀득하고 향도 그래서 저는 버섯인지 전혀 몰랐어요. 능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향긋한 그 향도 있지만은 능이 자체가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이 성인병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에는 보양식품으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닭고기와 능이버섯이 만나면 맛과 영양은 2배가 되는 법. 시간 여행하느라 고생한 몸에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줍니다. 저 장원급제 할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핑핑 돌아요. 지금 막 돌아가 막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깨어난다 하니까 제가 시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시제요? 네. 띄워주시죠. 능력 있네. 이런 것도 먹고 100점이다 이건. 잘하죠. 쑥쑥 들어간다. 좋네. 좋죠? 네. 100점이죠? 네. 장원급제 하겠죠? 네. 야, 여러분들 이거 먹고 우리 오늘 여름 장원급제 가자! 마음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쉬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여러분. 올 여름 역사와 문화, 맛이 살아있는 고장 정읍에서 보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은 어떠신가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탁 트인 섬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수의 금오도입니다. 네, 푸른 섬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고요. 또 바다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글램핑장과 오토 캠핑장까지 생겨서요.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섬에서 보내는 휴가 어떤 기분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믿을 건 역시 바다뿐이죠.
하지만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힐링됩니다. 수영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금방 배웁니다. 파이팅! 올여름엔 금오도 바다에서 마음껏 놀아보자고요. 돌산 신기항에서 뱃길로 15분, 명성 황후가 사랑한 섬 비렁길이란 이름으로 그 명성자자한 금오도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금오도 여천항에서 차로 5분여를 더 달리면 멋진 캠핑장이 등장하는데요. 글램핑장부터 폐교를 리모델링한 펜션까지 마을 분들이 직접 꾸린 힐링 공간입니다. 오, 역시 어딜 가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이 금오도입니다. 오, 발견했어. 이야,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뭐 바닷가에서 뭔가 많이 한다, 놀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급작스럽게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 남면 소재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 배워볼 수 있습니까? 아, 있죠. 예. 아,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아, 이제 뭐 준비만 해갖고 오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아, 수영복으로?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 저를 통해 알아보시죠. 금오도표 바다체험 1교시, 물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교육입니다. 페트병에 우리 지금 현재 물이 없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죠? 그러면 물이 떠 안 떠요? 뜨겠죠? 보통은 수영장에서 이뤄지지만 이곳에선 실전 그대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발차기로 그대로 누워서 발차기가 나갑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출법과 구조를 기다리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교육. 자, 지금부턴 리포터의 명연기로 확인해 보시죠.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한 남자를 향해 누군가 던져준 페트병이 결국 생명줄이 되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 오, 살았어. 생존 수영 교육의 포인트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결국 바다와 친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살려주세요! 시우야!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시우야, 이거 좀 잡아! 시우야, 괜찮지? 시우야, 빠져나가! 시우를 살렸다! 섬에 사는 아이들이 수영할 줄 아는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울던 아이들이 오. 야. 다들 신나게 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얘들아, 기다려! 내가 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생존 수영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 친구들은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는 괜찮아요. 네, 소금 한 통 넣는 것 같아요. 소금 한 통 넣는 것 같아요. 아, 어땠어요? 아, 재밌고 좋았어요. 어떻게? 너무 식상하다! 다이빙이랑 사람 살리는 방법 알았는데 새로운 경험이라서 재밌고 좋았어요. 금오도표 생존 수영 교육 대성공. 이 바닷가에 오면 말이죠, 요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노우쿨링! 오, 바다의 전경을 오롯이 나의 몸에 의지하여 볼 수 있는 그 광경,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노클링 그 바다에 수술하기 전에 간단히 금오도표 바다체험 2교시 스노클링. 물안경과 호흡을 도와줄 스노클, 오리발이 준비됐다면 착용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알아야겠죠? 직접 물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연습. 예. 문제는 수경을 차게 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수경 물 빼기. 수경 물 빼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산 상태에서도 호흡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수경 물려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차분히 입으로만 호흡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어려운데 금방 터득돼요. 이거 연습 필요하군요. 야, 연습. 그래서 육지에서 연습하고 바다로 갑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과 동시에 실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금오도 바다 체험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와 한 몸이 돼볼까요?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자유자재로 즐기려면 우선 오리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배영이한테 연영입니다만은 상하로 듣다가 다리 힘들다 그러면
걸렸다 나왔다. 걸렸다 나왔다. 네. 이 스노클링 하면 바닷속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취미생활보다 좋죠. 제가 원래 수영도 못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금방 배울 수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와, 저희는 이제 물속 체험을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출발하시죠. 렛츠고! 호기롭게 시작된 바닷속 체험. 그런데 왜 얼굴만 보이는 거죠? 근데 물에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의 바닷속 날씨는 흐림. 이번엔 스노클링 배운 걸로 만족해야겠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다음 체험으로 고고! 좋아요. 금오도 세 번째 체험은 방풍잎 따기. 풍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진 금오도 방풍은 해풍을 맞고 자라 그 맛이 더 뛰어납니다. 방풍나물이고요. 말 그대로 풍을 방지하는 나물인데 이 금오도 특산이에요. 그래서 이 금오도가 특히 좋은 게 터질도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오는 해풍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고 여기서 씨를 받아요. 이게 방풍이 좀 커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 웰빙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방풍전. 섬마을의 해산물 인심까지 넉넉하게 챙겨 나온 방풍전. 그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야, 표정이 다 했습니다. 바다 체험 후에 먹는 거라 더 꿀맛이죠? 떡가루 보면서 뒷맛이 향이 있는 방풍도 그 맛이 있습니다. 뽀빠이야 시금치가 생각납니다. 아, 뽀빠이야 시금치. 포즈는 어떤 포즈? 이런 포즈. 방풍으로 원기 회복했으니 다시 바다로 나가봐야겠죠. 이번 종목은 카약. 못 잡는 법만 제대로 익히면 누구나 쉽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양 레포츠입니다. 바다에서 놀고는 싶은데 몸에 물 닿는 건 싫다는 분들을 위한 단돈 10,000원의 행복. 그냥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게 재밌어요. 힐링됩니다. 힐링. 두 사람의 사이가 좋으면 싱싱, 사이가 별로라면 좋아질 때까지. 팔 운동도 제대로 되겠죠? 자, 이번엔 신상 바다 체험을 즐겨볼까요? 캠핑장 안에 새롭게 문을 연 온가족 바다 놀이터 가두리 낚시터입니다.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오는 고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 뭐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얘도 방송에 나오려고 예. 방송에 나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기다림. 과연 다음 손맛의 주인공은 누구? 긴장감 속에 등장하는 돔 한 마리. 와, 1등! 현재까지 1위! 그런데 이분은 고기를 배로 잡으셨네요. 실내 낚시터 같아요. 천대 낚시가 되고. 이런 낚시터라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즐겨도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상 낚시로 손맛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죠. 예, 막 입질이오네. 볼락, 뭐, 예, 막 용키놀림이 뭐 다 옵니다. 야, 오늘 크다. 이거 세상에 이런 재미도 있구나. 전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보였거든요. 정말로. 그럼 왜 낚시하나 그랬는데,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게 딸려올 때 그 묘한 느낌. 그 묘한 느낌이 이분에게도 왔습니다. 심지어 2배로. 선생님은 영치 2마리 다야. 와, 2마리. 야, 얘는 살짝 걸쳤어. 오늘 낚시 처음 해보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모두가 들떠있던 그 시각. 모든 행운은 가두리 낚시터에서 다 했나 싶었을 바로 그 순간. 와우! 드디어 성공! 빰빰빰빰빰빰빰. 우! 이게 뭡니까 근데? 생선 이름 좀 모르면 어때요? 덕분에 바다를 제대로 즐겼는데요. 섬마을 금오도가 선사하는 바다에서의 즐거운 추억. 그 짜릿한 여름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자, 환상의 섬! 오늘 이곳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금오도로!
금오도의 다채로운 즐길거리, 볼거리 만나봤습니다. 섬이라 그런지 역시 바다에서 즐길 거리들이 참 많았어요. 스노클링, 카약, 그리고 선상 낚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특산품이 방풍나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약재로만 쓰였다고 하는데 요즘엔 특유의 향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먹고 즐겁게 즐기는 섬여행, 여수 금오도에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하루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홍천의 행복공장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행복공장은 말 그대로 이 청소년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름방학을 맞아 열린 청소년 길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풀벌레 소리만이 세상의 침묵을 깨운다. 스스로를 가두는 공간, 내 안의 감옥. 각자에게 주어지는 작은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조용히 도시락을 챙겨 들어오는 사람들. 마치 정말 감옥인 것처럼 아침 식사를 방마다 일일이 챙겨 넣어준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어제 저녁 9시 반, 10시부터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 12시간 정도 좀 혼자 있으면서 자기도 돌아보고 좀 푹 쉬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에 오시면은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다 놓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어른들도 그렇지만 거기 많이 정신 팔려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나오게 가둬 놓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그 문은 잠궈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 연극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서도 쉽게 그 손톱으로도 이렇게 돌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갑갑한 경우는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누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 이 작은 방에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며 청소년들은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 식사도 혼자, 대화도 혼자. 아들, 학생, 친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나에게 부여된 수많은 역할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역할에서 자유롭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을 그냥 보내면 된다.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나답게. 마침내 12시간의 독방 체험이 끝나고 모든 방에 문이 개방됐다. 처음에는 너무 좁아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학교 생활 지금까지 좀 너무 엉망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 성찰하고 혼자서 할 것도 생각할 것도 많고. 고독사 박진영. 비좁은 방 틀어앉아 말없이 또 글을 적다 말 한마디 못하고서 이 세상을 떠버리면 내 스스로는 못 울 테니 나 대신에 울어주오. 저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몰라준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 뭐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타인에게 있어서의 제가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지 그럴 때 성립되는 게 존재인 것 같고요. 만약 세상에 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개인만 존재한다면은 존재라는 그런 개념 또한 아마 성립되지 않지 않을까. 2박 3일간의 청소년 캠프에 참여한 원주고등학교 학생들. 친구들끼리 한데 모이자 아까와는 전혀 다른 쾌활한 모습이 드러난다. 새삼스레 소중하게 느껴지는 친구들과의 인연. 이번 캠프는 저희가 청소년들 길찾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고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해서 그 친구들을 저희 홍천 수련원에 불러서 그 친구들의 길을 좀 찾기 위한 생각도 좀 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또 생각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극을 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좀 그런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찾기 캠프입니다. 독방에서 나왔으니 지금부터는 사회적 관계를 만끽하며 즐겁게 식사를 즐겨볼까요? 먹으면서도 제자의 제자. 쉬지 않고 피어나는 이야기꽃. 다들 심심해서 어떻게 참았대? 오후에는 강당에서 특별한 인생 선배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영화 감독 임순례 선배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리틀 포레스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많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선배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경청하는 학생들. 그 어떤 수업보다도 흥미로운 눈빛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라. 주변의 조언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드바이스를 다 참고하되 최종의 결정은 내가 내리고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책임은 내가 오롯이 진다. 정답이 따로 없는 인생이라는 숙제. 박수와 함께 강의는 끝났지만 우리 후배님들 궁금한 게 아직도 많은지 선배님을 쉬이 놔주지 않는다. 선배님의 이정표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많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서 막막하기만 했던 가슴이 제법 해소된 듯하다.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거나 오히려 더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무모하게 좀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그게 청춘의 특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남이 안 하는 일들을 선택해보고 이런 용기, 도전 이런 정신이 조금 점점 없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만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조금 과감하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라고 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실내에만 있으면 손해겠죠? 얘들아 광합성 좀 하자. 이번엔 다들 잔디밭으로 나왔는데 여기선 뭘 하나요? 연극 연출가인 노지향 선배님이 이색적인 놀이를 제안한다.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한 친구는 눈을 가리고 한 친구는 대신 눈이 돼주고 2인 1조가 돼 친구가 이끄는 대로 돌아다녀 보는데 불안한지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말이 아니다. 야 괜찮아 날 믿어. 이럴 때 마음을 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댄스. 자 여러분 음악에 몸을 맡겨봐요. 저는 걸어갈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친구가 계단이나 험한 데 안 데려다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친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엔 연극 체험으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요? 나도 존중을 해줘. 근데 피해를 받잖아 다른 사람이. 그거는 너희들이 존중을 해줘야지.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이입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본다. 저희 청소년 길찾기 프로그램은 좀 더 자기답게 살도록 청소년들이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도록 하는 취지로 준비가 됐는데 그 안에서 놀이하고 연극 프로그램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좀 속에 쌓인 거를 풀어내는 그런 의도로 준비됐다고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좀 편해졌을 때 자신하고 좀 깊게 만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건 오직 나 자신. 각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렇게 보니 지금껏 그려온 것보다 아직 그리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작년에도 학교에서 그려봤는데 올해 또 그려보니까 좀 더 색다르고 제가 이런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 모닥불 토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지우고 싶었던 상처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깨끗하게 태우는 학생들. 비행기 조종사라는 약간 두 번째 꿈을 제 꿈인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보다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연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한 대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난 믿어. 화이팅! 안녕 준호야. 너가 지금 뭐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너가 행복하다고 난 믿고 있어. 앞으로도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된다. 안녕. 준혁아, 20년 후에 너를 보며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20년 후에는 너가 딸 2명을 낳아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 준혁아, 열심히 살자. 사랑한다. 홍천의 행복공장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독방 체험을 볼 때는 이게 뭔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활동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덕분에 친구들은 이 스마트 기기 없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12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넓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참 많지만요. 이렇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멋진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홍천 행복공장을 찾은 친구들의 성장기까지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